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고생을 하고 있네요. 마음적으로요. 물론 건강한 조정이라면 언제든지 우리가 체력 좋게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더 꼼꼼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감 스퍼트와 함께 그 전략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이윤 컨설팅 윤혜림 대표와 함께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깜짝 놀라게 했던 삼성전자 얘기부터 저희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63,500원 나타나는데 와, 63,500원이 어제 종가 대비 하락한 주가라니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와, 635도 되게 잘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를 봐야 한다라는 시각이 어제 굉장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잠정실적 나오게 될 건데 아무래도 절대 저평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계속 신경 쓰면서 꾸준히 롱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진한 2분기와 앞으로 경쟁력 입증이라고 하는 산더미 속에서 헤쳐나갈 것이 많다라는 부분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동근 대표님. 그거를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봐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변한 거는 없어요. 네. 어제하고 오늘하고 변한 건 없는데 이제 오늘도 사실은 시장의 하락 대비해서는 삼성전자는 뭐 완전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뭐 2분기 실적 말씀하셨는데 사실 2분기 실적만 부진합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바닥이라는 또 인식도 지금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영업이익이 한 지금 5조 7천억 정도 뭐 전망이 되는데 2분기보다 저는 3분기 예상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8조 이상을 보통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 보는 데는 지금 한 8조대 후반 뭐 이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메모리 업사이클이 좀 진입이 되면서 실적 개선의 방향성이 좀 뚜렷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를 버티는 어떤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뭐 어제도 삼성전자를 다뤘는데 어제 뭐 어제 오늘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거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는 부분은 견조하구나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언제 이렇게 견조했던 적이 없는데 SK하이닉스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 한 가지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제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사주 매입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를. 뭐 이거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시장의 예상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않겠는가. 결국 지금 이제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이제는 자사주 매입이 되면은 아마 소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은 오늘의 어떤 또 모양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저는 긍정적인 그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다 의견 주셨고 맞습니다. 사실 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오늘 어제 들어온 거에 비하면 사실 적은 물량 정도가 나가는 거라서 뭐 쉬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가는 63 라인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제 못 산 분들, 기다리셨던 분들은 오늘이 기회일까 싶은 생각 있는데요. 윤 대표님 어떨까요? 일단 우리 시간에 최근에 얘기했었던 게 삼성전자가 이제 사야 되는 시점은 62,000원 선을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혹은 아래로 빠진다면 뭐 58,000원 선부터 이제 아래로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업사이드로 지금 주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뭐 오늘 정말 지수 조정 대비 이 정도는 빠지는 편도 아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거의 상한가급이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62,000원을 뭐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지지해준다면 이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사실 뭐 더 상승할 수도 있고 네.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이제 모르는 부분이라서 이제 우리가 매수해야 될까 뭐 매도해야 될까를 조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상승을 할 때에는 시장의 모든 수급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삼성전자만 상승을 하죠. 그래서 반대로 내가 어떤 다른 종목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내 종목이 조금 크게 하락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내 계좌에 삼성전자가 없을 때 우리가 소외될 수 있다는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상승세로는 이제 앞에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점 테스트는 했다라고 하고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62,000원 선에서 사면 좋지만 지금 63,000원 선에서 소량을 담아보고 여기서 빠진다면 이제 62,000원 지지되는지를 보고 또 아랫단으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제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지금 조방원이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에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저는 이제 순환매가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30만 원까지 지금 고공행진을 하다가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이 좋은데 왜 빠져요? 사실 여태까지 선반영돼서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형과 동생이 같이 왔다 갔다 해야지 나중에 다 같이 손잡고 가는 흐름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접근하기 좋지만 SK 하이닉스도 결국 조정이 왔다가 HBM의 강자, AI 반도체의 강자는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을 딛고 일어나면 또다시 상승을 할 겁니다. 하이닉스 상승할 때 그때 살 걸 하고 놓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보셔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하반기는 당연히 반도체가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수해도 좋다. 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이제는 삼성전자양 소부장을 같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단 62,000원 지지하는지를 다음 주까지는 살금살금 모드로 계속 쳐다봐 줘야 한다라는 것. 매수도 현재 구간부터는 용이하다라고 언급 주셨네요. 완전히 뷰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이 보고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또 잠정실적 발표 이후에는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시면서요. 물량 잘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완전히 공기업주들이 물 만났네 싶으셨을 거예요. 바로 한국가스공사 보겠습니다. 상법 개정 이루어지면서 이제 뭐 사실상 수익성 개선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죠. 요금 인상 현실화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LNG까지 포함해서도 한국가스공사를 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다량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그럴까요? 날을 잡았습니다. 추가적인 움직임 궁금하고요. 또 이동훈 대표님, 네. 옛날에는 우리가 상법 개정안 하면 지주사 필두로 봤잖아요. 근데 이제 지주 쪽에서 이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확산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확산이라기보다도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성격? 일단 지주사들이 지금 뭐 세론이 나오는 거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지주사의 메리트는 물론 이제 향후에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저 PBR이라는 어떤 그런 재료를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사실 이제는 PBR 1배에 가까워진 또는 PBR 1배를 넘어간 지주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주사 중에서도 저는 향후에 아마도 2차 상승, 3차 상승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봐야 되는 지주사는 상대적으로 아직도 PBR 0.4배, 뭐 0.5배 이런 지주사들 많거든요. 그런 쪽에서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주사들의 어떤 조정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국은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조항이 결국은 이제 가스공사나 한전이나 네.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까지 정부가 개입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그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뭐 소액주주들도 그렇고 지금 외국인 주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향후에는 뭔가 강하게 행동에 나설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럼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이런 스토리죠. 결국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알래스카 LNG 네. 프로젝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이제 아마 주말 동안에 아마 이제 그 미국과의 협상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서의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업을 주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런 것들에서 뭔가 역할이 있다면은 일단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장기 계약 기반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향후에 어떤 수익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좀 쉬워진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향후에 이제 확인하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꽤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한전하고 가스공사하고 대비해 보면 한전이 좀 더 올랐어요, 주가는 사실은. 한전이 그동안 뭐 외국인의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했고 가스공사는 사실 그 이전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주가가 좀 약간 좀 약간 데미지가 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좀 만회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 가스공사 관련해서는 이런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여전히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지금 요 몇 거래일 동안 장기 박스라인이라고 해도 될까요? 한 6개월 이상의 그 박스라인을 좀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해서 매물벽에 부딪힐 수는 있어 보이는데 이걸 다 부딪힐 만큼 강력한 지금이라면 지금도 매수는 가능한 거잖아요. 윤 대표님 그 관점 하에서 어떨까요? 이제 뭐 지주사에서 조금 옮겨온 것 같아요. 아직도 뭐 한국가스공사 네. 지금 PBR이 한 0.3배에서 뭐 0.5배 예. 사이니까 이제 조금 더 지주사랑 비교했을 때는 펌핑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상승세를 보니까 저는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일단 우리가 시장이 지금 조금 약간의 조정 기미도 보이고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뭔가 연속되는 테마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주에 한 45,000원 선 지지되는 걸 보자라고 말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그래도 오늘 오전에 봤을 때보다는 좀 힘이 좋았다가 약간 빠지는 양상인데 만약에 다음 주에 여기서 이제 5만 원을 돌파를 한다면 뭐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5만 원을 돌파를 했을 때 하락을 한다면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도 보일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있는 만큼 좀 한 45,000원을 이제 지지하는지를 다음 주부터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 사실 LNG 관련 이슈가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뭐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참 줄줄이 상승을 하다가 이제 무산이 되면서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LNG 관련주들이 약간 좀 이제 분위기가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사실 뭐 잘 좋은 얘기가 나오면 상승을 할 거고 아니면 또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소위 말하는 이런 홀짝 좀 게임을 조심하자라고 네.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뭐 정책 관련 모멘텀 좋지만 이 LNG 관련 모멘텀이 뭐 상승 하락 정말 반반의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45,000원 지지하는지를 보면서 기회는 조금 느긋하게 챙겨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말에 또 이제 여러 뉴스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도 긍정의 방향은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기회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려되시는 쪽으로 가볼게요. 매수의 때일까요? 매도의 때일까요? 조선주입니다. 이동훈 대표님. 네. 너무 헷갈리고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님이라면 보유자였다면 파셨습니까? 보유자였다면 매도를 했을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오늘 제가 가장 고민한 종목이 한국조선해양이에요. 예. 사실 전 지금 굉장히 사고 싶어요, 사실은. 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 정도의 하락이면 사도 되지 않겠나? 39만에서 30만 원까지 왔는데 사도 되지 않겠나? 30% 빠졌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그런 걸 좀 눌러야 되는데 일단 오늘 뭐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이제 지금 지표들이 안 좋다라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달 선박 수주량도 그렇고 글로벌 또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도 그렇고 이제 좀 이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물론
좀 더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일단 뭐 기고 효과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고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고 또 이제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고부가 선박의 수주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중국하고 대비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한 2배 정도의 어떤 이런 가격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악재를 작용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뭔가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 조선을 굉장히 필요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됐는데 이게 지금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좀 크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대 부분은 결국은 미국 모멘텀이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딱 스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 매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가 많이 올라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리포트를 보니까 지금 매수해서 이제 보유 쪽으로의 어떤 리포트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뭐 실적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좋아요.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모멘텀들 재료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지연되거나 또는 이제 아직까지 그러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한 어떤 그런 지금 주가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금 단기적인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30% 빠졌으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조금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해결되는 조짐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망. 일단 좀 옆으로 횡보 내지는 저점이 멎는 구간이 나타난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그 시점이 왔을 때 그럼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기회를 안고 기다리는 관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쵸. 갑자기 이렇게 내려올 때는 좀 일단은 뇌도 마음도 놀래서 정확한 판단이 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윤 대표님께서는 지금 조선주에 대한 전체 뷰는 어떠세요? 지금 그냥 딱 기술적인 분석으로 네. 봤을 때는 도망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제 우리가 그 조방변에 예. 대한 이런 믿음이 너무 확실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긴 음봉부터 지지되다가 계단식 하락할 때 지금이 기회야라고 사신 분들 저는 많았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쭉쭉 빠지니까 기회야라고 하기에는 HD 한국조선해양만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오늘 지금 36만 6천 원 선인데 30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더 우후죽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하는 차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런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좀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술적인 관점은 저는 지금은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저도 이제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조선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수주 모멘텀도 조금 둔화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 이런 철강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반사수혜를 보지만 사실 조선 업계에서는 지금 이 부분도 악재인 거죠. 후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손바뀜 그리고 이런 수주 둔화 플러스 철강의 이런 악재들이 좀 겹쳐서 이제 단기간에 어느 정도 조정의 빌미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선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이제 계속된 추가 하락에 따른 좀 이런 그냥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선은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에 대한 뷰는. 그리고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포트들 다 내용이 좋습니다. 뭐 지금 HD 현대그룹 지주사가 좋았었던 것처럼 이제 조선계의 지주사로서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되기 때문에 뭐 목표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뭐 지금 조선도 리포트 좋은 거 나오고 뭐 이런 목표 주가도 상승을 하고 지금 변압기 쪽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시장의 트렌드라는 걸 보여주는 게 결국 이 기술적인 분석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일단 HD 한국조선해양은 30만 원 좀 지지하는지 보고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좀 관망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지표 얘기가 좀 주가 하락에
빌미가 되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렇다면 기회는 열어볼 수 있고 단 지금 당장 기회야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30만 원을 지켜주는지 등등 체크할 게 있기 때문에요. 적절한 때를 더 도모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바이오를 볼 때 리가캠을 탑픽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워낙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ADC 관련해서는 네, 기술력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땐 어떻게 느끼시는지 사실 다른 바이오주가 좀 많이 조용했을 때 리가캠 바이오도 사실 그런 추세를 따라가긴 했지만 잘 버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오르다가 오늘 6%대 내려오고 있는데 이동훈 대표님 네. 계속 바이오는 하반기에 주역이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이번 주 한 초쯤에 네. 그 뭐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을 좀 이제 바이오? 긍정적으로 보냐고 했을 때 이제 사실 바이오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이가캠이 저는 이제 탑픽이었어요. 예. 사실 그 주가가 좀 오르다가 지금 좀 빠져가지고 조금 이제 아쉬운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주가의 안정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보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리가캠 바이오의 재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ADC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수출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기술 이전 수익 기여가 본격화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바이오 내에서는 역시 가장 첫선에 꼽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탑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사실 주가의 흐름,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 조금 지금 어떻게 보면 등락의 폭이 좀 크긴 한데 지금 자리에서 굳이 리가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대응보다는 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계속 하반기를 보는 관점에서 리가캠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리가캠이 그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리가캠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익 낸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롱뷰로 좀 여유 있게 본다라는 의미겠네요.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수 의견으로 긍정 얘기해 주신 거니까요. 리가캠 바이오 한번 챙겨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산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막혔었던 11만 원 라인, 12만 원 라인 이렇게 돌파해 줬을 때가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윤 대표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최근에 상승을 해서 만약에 수익이신 분들은 저는 그래도 한번 매도하고 가는 게 더 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리가캠 바이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워낙 종목이나 섹터 하반기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런 금리나 수혜주들이 뭔가 대세 상승을 하기에는 지금은 좀 7, 8월은 좀 성장 동력이 부족하구나를 이제 한 이번 주에 저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수익이신 분들은 이제 12만 원 선을 지지하는지를 보면서 어느 정도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빠질 때 우리가 언제든지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렇게 코스닥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가 오늘 이제 코스닥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도 빠지고 있는데 사실 어제 미국의 이제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제 7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지고 동결하다, 이제 9월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제약바이오 단이 이렇게 좀 타격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어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 어느 정도 다시 조금 조정이 왔다가 8월부터 다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를 하고 다시 빠질 때 우리가 리가캠 바이오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그리고 한 3, 4분기쯤 다시 한번 자리를 잘 잡는지 바라보면서 리가캠 바이오는 지금 현재 시각이냐 아니면 미래 시각이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달리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죠. 저출생 이야기 오늘 화두였습니다. 오늘 이런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런 뉴스는 크게 매수 심리 자극시킬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볼 텐데요. 삼즈엔터라든지 에르코스라든지 그리고 같이 볼 수 있는 캐리소프트 흐름 봅시다. 추세적으로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게 이전까지는
그냥 정책으로 뉴스 나오면 반짝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자문기구를 넘어서 예산까지 관할할 수 있는 조금 더 권위가 생긴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달리 보일 수 있습니까? 사실 정책적인 부분들, 근데 이제 저출산이나 육아 정책 관련해서는 거의 이거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없죠. 뭐 새로운 게 좀 더 이제 확대되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 네. 뭐 좀 더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테마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아침에 고가 대비해서 지금 너무 그 하락폭이 커요. 고점에서 예. 너무 많이 밀렸어요. 거의 고점에서 20%가 밀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와 이렇게 밀면은 좀 주가의 흐름이 오히려 이렇게 좀 별로 좋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지금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아시겠지만 뭐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이제 컨텐츠를 이제 주업으로 영위를 했었는데 최근에 여기다가 이제 교육 쪽으로 이제 발을 넓히고 있어요. 문해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학원들을 지금 개설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런 컨텐츠 쪽에서 이제 교육 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오늘의 주가 흐름만 보면은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뭐 캐리소프트뿐만이 아니라 한 두서너 종목을 제외하고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슷해요. 차트가. 그러니까 아침에 어떤 시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테마라든가 재료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좀 그 새로움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주가의 그 흐름을 좀 가르는 어떤 그런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뭐 저는 사실은 이게 모양이 어떤 흐름을 좀 끝까지 유지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사실은 뭐 관망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좀 많이 다르죠. 흐름들이요. 에르코스는 그래도 한 15, 16%대 움직임 나타나고 오로라가 최근에 좀 흐름이 강한데 캐리소프트는 긴 꼬리가 윗꼬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종목 말고 다른 쪽에 좀 더 현금을 붙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캐리소프트로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출생 관련해서 오늘 강한 종목까지 흐름 같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오늘 흐름이 만약에 이 윗꼬리에 반만 좀 양봉이 올라왔어도 볼만하겠다는데 지금 네. 너무 민망할 정도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테마별 시세 잠깐 좀 화면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가 뭐 신규 상장주 그리고 이런 중국 기업들 출산 장려 적체 이런 지금 섹터들이 상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가벼운 테마 이런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기보다는 시가총액이 낮아서 좀 가벼운 테마들이 지금 상승을 네.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우리가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사실 가장 많이 봤었던 건 아가방 컴퍼니죠.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오랜만에 캐리소프트가 좀 더 들어온 걸 보니까 최근에 그 티니핑 때문에 예. 쌈지 엔터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캐리 언니가 있는 캐리소프트가 그래서 좀 부각이 됐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의 잠깐 테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책의 방향성이 뭐 저출산이 메인이 아닌 AI 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AI 그리고 이제 저PBR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플러스 에너지까지요. 그래서 단순 테마로만 보셔도 무방하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쪽을 더 보고자 한다면 오히려 다른 쪽이 매력적이지 않겠냐라는 공통된 의견이시네요. 자, 이어서 저희는 통신장비주까지 한번 커버해 보겠습니다. KMW가 최근에 추세가 예쁘게 또 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 채널을 예쁘게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강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통신장비는 포트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재료는 저거예요. 미국의 통신 그죠. 시장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죠. 지금 이제 그 상원에서 이번에 이제 그 감세한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주파수 경매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사실 이 통신장비 업체 관련된 이게 이 저 KMW도 그렇고 종목들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 두 분 정도 있는데 항상 그런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리포트가 나왔어요, 사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된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파수 경매 관련해서 이제 뭐 최대 뭐 800메가헤르츠까지 지금
이제 그 신규 5G, 6G 주파수와의 경매가 될 거다. 이런 부분들 결국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MW도 매출 구조가 이렇게 이제 그 미국의 대형 뭐 여기 삼성전자도 포함되고요. 버라이즌이라든가 AT&T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납품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그로 인한 어떤 그 수주의 증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는 빅사이클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제 고점은 경신을 하는데 이게 장중 고점으로 끝나요. 지금 계속 보면은 이게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모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라도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은 사실 자리상으로는 조금 저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약간 관망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럼 받겠습니다. 월봉으로 본다면 아직 저기 아래 있기는 한데 글쎄요 이벤트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떤 관점이 좋을까요, 윤 대표님? 뭐 지금 외국인도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네. 조용히 상승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 있죠. 뭐 이런 5G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데이터 쪽으로 본다면 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네. 섹터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볼 좀 기회비용은 좀 아껴서 다른 주도주들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도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진짜 봐야 하는 쪽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이네요. 저출생과 이 통신장비 쪽은 반영을 시켜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쪽을 보겠다라는 의견으로도 보여집니다. 잘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